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 로봇인공관절센터의 국윤배 센터장입니다. 오늘 로봇 수술 TMI는 예전에 무릎 수술을 받아서 무릎에 금속핀이 박혀있는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철심을 남겨두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로봇 수술입니다. 근데 이제 로봇 수술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드렸습니다. CT를 촬영하는 형태의 로봇과 CT가 필요 없는 로봇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3D 맞춤형 수술기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비게이션. 이 네 가지의 수술 방법이 다리에 철심을 남겨두고 인공관절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 같은 환자분, 다리에 철심과 나사가 박혀 있죠. 정통적인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려면 이 골수 안에 굵은 가이드러드를 박아서 그 기준으로 뼈의 절삭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런 심이 있으니까 그 삽입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러드를 삽입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수술 방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CT를 촬영하는 형태의 로봇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환자분의 무릎과 전체 다리의 해부학적 정보를 CT를 각 층을 찍어서 실제적인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해부학적 정보를 3D 모델로 컴퓨터에 확보를 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3D 모델에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들어갈 위치와 안에 박혀있는 나사의 위치를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일부를 제거해서 수술이 가능할지 아니면 제거 안 해도 가능할지 이런 플랜을 미리 짤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환자분을 제가 3D 로봇 수술을 해드렸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금속판이 박혀있는 환자분에서 수술에 방해가 되는 나사모 2개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 구조물들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안전하게 마쳤고요. 지금 보면은 좁은 간격을 남겨놓고 서로 겹치지 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다리의 정렬도 똑바로 교정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비게이션은 수술실 안에서 수술 중에 무릎을 열어놓고 환자의 해부학 정보를 중요한 포인트를 점을 찍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입력을 하면 컴퓨터에서 하나의 공식같이 환자분의 다리의 모형을 만들어줍니다. 같은 환자를 내비게이션으로 수술을 했을 때 얻어지는 환자분의 무릎 모양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사못의 위치는 확인이 안 되고 표면적인 무릎의 형태와 그 위에 인공관절이 덮여있는 모습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같이 굵은 심만 박혀있는 이런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으로도 수술이 가능하겠지만, 무릎에 가깝게 나사가 여러 개 박혀있는 경우에는 그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CT를 찍지 않아서 방사선의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환자분에 대한 해부학적 정보를 얻는데 역시 표면적인 정보만 얻게 됩니다. 마치 동전 위에 우리가 종이를 얹혀놓고 그 위에 연필로 계속 긋게 되면 그 동전의 무늬가 나타나게 되죠. 무릎을 열어놓은 후에 프로브를 사용해서 환자의 무릎의 해부학적 정보를 그림 그리듯이 확보한 후에 3D 모델을 얻게 됩니다. 똑같은 환자를 CT를 찍지 않는 로봇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었을 때 역시 표면적인 무릎의 모양과 그 위에 얹혀있는 인공관절만 확인할 수가 있고, 무릎 안에 있는 나사목과 인공관절이 삽입되었을 때의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심이 무릎에 가까이 내려와 있을 때는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될 정도면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맞춤형 수술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CT를 찍어서 확인하는 CT형이 있고 MRI를 찍어서 확인하는 MRI형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인 금속핀을 남겨두고 인공관절 수술을 성공시키는 데에서는 이 CT형의 3D 맞춤형 수술 기구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환자의 무릎의 모양에 딱 맞는 수술 기구를 제작을 해서 그 위에 핀을 꽂아 놓고
그 핀을 가이드로 삼아서 뼈를 절삭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환자분 무릎에 부착하게 되는 인공관절을 맞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관절은 기성으로 각 사이즈별로 나와 있고 관절을 안착시키기 위한 뼈 절삭 과정을 이 3D 맞춤형 기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CT형의 이 PSI라고 하죠. 이 맞춤형 수술 기구는 꽤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있는 위치와 이 인공관절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하지만은 CT를 촬영하는 CT형 로봇과의 차이는 플랜 A만 있고 플랜 B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무릎을 열어놓고 수술할 때는 돌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해부학적인 위치나 또 이제 인대의 강도나 이런 것이 미리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절의 위치를 좀 더 옮겨줘야 되거나 조절을 해야 됐을 때 안에 있는 나사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은 수술장 안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T를 촬영하는 로봇이 이런 이제 철심을 남겨놓고 인공관절을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그 처리 능력이 가장 크고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도 대퇴골에 골절이 있어서 굵은 심을 무릎 안에서 위를 향해서 고정했었던 환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관절염이 심해져서 로봇 수술로 인공관절을 해드렸는데 옆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그 남아있는 철심과 인공관절의 간격이 한 1, 2mm밖에 남아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로봇 수술을 했을 때 미리 이것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장착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대로 수술을 진행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다리의 축을 점검했을 때 반듯하게 정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철심이 있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CT형 로봇 수술로 한 번에 정확하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로봇 수술 TMI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